자, ISO 감도라는 게 있습니다. 뭔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어떻게 쓴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ISO 감도 조절은요, 여기서 하는 겁니다. 자, 이 화면 어떻게 이렇게 설정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그냥 여기, 자, 이런 게 만약 안 뜨고, 자, 이렇게 맨 화면만 나온다 라고 하신다면, 자, 라이브 뷰에서 말고요. 라이브 뷰에서 지금 사용하지 마시고 이걸 끄고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요. 자, 여기서 인포 버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아마 다 뜨죠? 이 원은 안 되고요. 그죠? 예. 요거 일단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원은 그냥 ISO 버튼이 있죠. 그걸로 설정하시는 방법 알고 계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예. 자, 여기서 화면 조절할 때는 가운데 있는 OK 버튼이 있죠. OK 버튼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노란색 커서가 들어오거든요. 이 상태에서 원하는 방향,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신 다음에 어떻게 조작을 하냐면요. 이 상태에서 OK 버튼을 한 번 더 누르셔가지고 원하는 값을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요. 자, 또는 노란색 버튼이 들어온 상태에서 휠을 돌리시면 값이 이렇게 변합니다. 이게 더 편하죠, 근데. 예. 익숙해지고 나시면 이게 더 편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빠르게 메뉴를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조작을. 자, ISO 설정하는 방법은 아셨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감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겁니다. ISO 감도는요, 빛이 부족한 상황에서 충분한 셔터 스피드를 확보를 할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간단하게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상황에서요, f2.8에서 3초가 나옵니다. 그죠? P 모드에서. 자, ISO 값을 하나, 둘, 셋 해서, 자, 230이나 23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2620, 새로 나온 2620도 마찬가지인데, 요걸 단계별, 아까 셔터 속도 3분의 1 스탑 기억나시죠? F5.6에서 8로 가려면 딱딱딱 3번을 돌리셔야 됐습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자, 420이나 520 쓰시는 분들은 한 번만 돌리셔도 200으로 가죠. 예. 그죠? 근데 23나 230 쓰시는 분들은 3번을 돌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도 세분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더 사실 좋습니다. 예, 이 방식이. 자, 3번 더 돌리시면 400 이렇게 가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100에서 자, 3분의 1초가 나왔습니다. 지금 3분의 1초가 나왔죠? 2.5분의 1초로 정확하게 맞출게요. 2.5분의 1초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걸 3번 딱딱딱 돌리고 나니까요. 아시겠죠, 대충? 자, 5분의 1초가 나오죠. 자, 한번 3번 더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400으로. 자, 10분의 1초 나옵니다. 자, 800으로 올려볼게요. 당연히 20분의 1초겠죠. 한 번 더 올려서 1600으로 가면 당연히 40분의 1초겠죠. 아시겠죠? 그죠? 자, 아까 조리개 수치를 올리거나 내리면 셔터 속도가 영향을 받는다. 서로 상관 보완 관계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개념인데 ISO 값은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자, 노출 값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노출은 그대로 두고 단순하게 셔터 속도만 더 올리고자 할 목적으로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쉽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어두운 환경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밖에서 촬영할 때 기본 ISO 100, 200으로 많이 촬영을 하시잖아요. 그죠? 보통 ISO 100이나 200에서 많이 촬영을 하십니다. 근데 이런 환경만 돼도 ISO 200에서 5분의 1초 사진 찍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 못 찍죠. 아무리 잘 찍는 사람도 절대 못 찍습니다. 흔들립니다. 근데 이렇게 어두운 상황에서 조리개를 최대 개방을 했는데도 5분의 1초밖에 안 나온다. 근데 나는 사진을 찍어야겠다. 이런 환경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ISO는요. 자, 일단 요거를 개방을 해놓고요. 자,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잘 찍는 분이 찍어봐야 흔들립니다. 진짜로요. 저도 사진은 못 찍지만 손 떨림은 굉장히 강한 편이거든요. 어지간해서는 안 흔들리거든요. 근데 찍어보면요, 셔터 속도가 느리니까 어쩔 수가 없죠. 이렇게 나옵니다, 사진이. 그죠? 근데 이렇게 나오지 않게 찍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ISO 값만 높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일단 800으로 올려볼게요. 400으로 올려볼게요. 자, 아까 100일 때 2.5분의 1초, 3분의 1초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뒤에 땡땡 붙어 있죠. 이거는 15초라는 말이고요. 요거는 2분의 1초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요렇게 나와 있는 거는 15초 노출. 요거는 만약에 15라고 나와 있다면 15분의 1초.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자, 2.5분의 1초죠? 하나, 둘, 셋 해서 800까지만 올려볼게요. 그러면 13분의 1초까지 확 올라간다는 거죠. 셔터 속도가. 그죠? 이제 이 정도면 잘하면 흔들리지 않는 사진 찍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어느 정도는 괜찮죠. 그죠? 근데 이 상태에서도요, 광각으로 찍을 때는 충분하죠. 근데 망원으로 갈 때는 오히려 흔들립니다. 이 상태에서도. 어떤 분이 찍힐까요? 저 뒤에 계신 분이 찍혔네요. 자, 흔들렸습니다. 어쨌든. 좋으세요? 네. 다시 한번 찍어드릴까요? 자, 흔들렸습니다. 이럴 때는 끝까지 올려주셔야 되는 거죠, 그냥. 네, 1600까지. 자, 근데 그 ISO 레벨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제가 좀 더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이번 잘 나왔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자, 1600분의 1초. 보시죠. 자, 인포를 보겠습니다. 자, ISO를 1600까지 올리니까 셔터 속도가 25분의 1초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쉽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ISO를요, 800, 자, 요거는 그 전이죠. 100에서 두고 찍었을 때는 2분의 1초가 나오던 환경이 똑같은 환경입니다. ISO를 800으로 높이니까 13분의 1초. ISO를 1600으로 높이니까 25분의 1초까지 셔터 속도가 올라가더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빛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진을 찍기 위한 스킬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뿐만인 건 아니죠. 더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ISO 값을 올려준다 라는 거죠. 자, 근데 ISO 값을 높이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혹시 아세요? 네? 노이즈가 많이 생기죠. 네. 그 부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도 써있네요. ISO, 예전에 필름 카메라 시절에는요, ISO 100 필름, ISO 200 필름 이런 게 있었습니다. 혹시 저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봤던 TV 광고에 이런 게 있었어요. 후지 오토오토 200인가 400인가. 기억나시죠? 그죠? 어렴풋이 들어보신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필름을 제가 인터넷 찾아봤거든요. 어떻게 홍보를 했냐면, 어두운 곳에서도 사진이 잘 찍히는 필름,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더라고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두운 곳에서 찍어도 ISO 값이 조금 높기 때문에 셔터 속도가 더 확보가 돼서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근데 ISO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 셔터 속도는 분명 빨라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찍을 확률이 높아집니다만,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노이즈 레벨이 증가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ISO 100이고요. 200, 400, 800, 1600입니다. 자, 여기 화면 구분 잘 안 되시면 조금 되시죠, 그래도. 자, ISO 값이 높아질수록요, 이런 픽셀 노이즈가 조금 강조가 돼서 보이거든요. 자, 요건 좀 더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자, 일단 제가 한번 사진 한번 찍어볼게요. 똑같은 상황에서. 자, 그냥 벽에다 제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100에서 한번 찍었고요. 자, 그리고 1600에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셔터 속도도 느끼셨죠? 1600에서 할 때는 찰칵 하는데 100에서 찍을 때는 찰칵하죠. 이게 그만큼 셔터 속도가 느리다. ISO가 낮으면요. 자, 이게 이 사진이 ISO 1600이죠.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 이게 100입니다. 자, 100으로 찍은 사진은요, 확대를 해보면, 여기, 사진 잘 나왔네요, 여기. 이렇게 두고 있어도 되죠? 예. ISO 100에서는요, 이런 부분에 보시면 화면이 깨끗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노이즈가 없이. 깨끗하거든요. 근데,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카메라로 찍었는데, ISO 1600에서는 이런 부분에 픽셀 노이즈가 조금씩 보이죠. 조금 거칠죠, 느낌이. 예, 조금 거칠게 나옵니다. 근데, 조금 이따가도 말씀을 한번 드릴 텐데, 근데,
ISO 값이 높아도요, 인화를 하면 괜찮아요. 크게 티가 나지가 않습니다. 모니터 화면으로 샤프니스가 굉장히 높은 좋은 모니터일수록 이렇게 티가 잘 나기 때문에 ISO가 높으면 노이즈가 많이 보이는데, 인화를 하면, 막상 인화를 하면 ISO 한 800 이상, 뭐 1600까지도 인화를 하면 괜찮은 샘플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감안을 해서 한번 인화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ISO가 낮으면 셔터 속도는 낮아지고요. ISO가 높으면 서속이 높아집니다. 그죠? 자, 이런 관계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공연 사진들 찍을 때, 자, 이런 공연 사진 찍을 때는요,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좀 더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올림푸스에서 문화출사라고 자주 진행을 하거든요. 혹시 아세요? 문화출사라고 이렇게 노틀담드 파리 공연이고요. 이거 말고도 저기 뭐 얼마 전에 호두까기 인형도 했었고, 그리고 돈주왕 이런 뮤지컬 있죠. 이런 뮤지컬 프레스 데이라고 있어요. 프레스 행사하는 날이 있는데, 그때 저희 올림푸스 유저분들 한 100분 정도 모시고 가가지고 공연 장면을 촬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공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메라 반입이 아예 금지되어 있잖아요. 못 찍죠, 그죠? 근데 이날은 특별하게 찍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거 찍는 방법도 좀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아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자, 기본적으로 IS 200에서는 자, 사진은 깨끗하게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만 흔들렸습니다, 결정적으로. 자, 그리고 ISO 800 사진은요, 여기 자세히 보면 노이즈가 좀 보이죠? 픽셀 노이즈, 가슴 부분 보시면 약간 픽셀 노이즈가 뭐냐면요, RGB 픽셀이 이렇게 자잘하게 좀 흩어져 있는 건데, 이게 조금 사진이 깨끗하게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런 픽셀 노이즈가 보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어떤 사진 선택하시겠어요? 뻔하죠, 답은. 오른쪽이죠? 그죠? 오른쪽 사진이죠? 당연히 이런 환경에서는요, 안 흔들린 사진이 최고라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 찍으실 때 ISO를 높여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집안에서 많이 찍으시죠, 사진들. 집안에서 찍으실 때도 많이 흔들리죠. 그죠? IS 기능이 특히 없는 4200 같은 경우는 IS 기능이 없잖아요. 흔들림 보정 기능이. 그래서 조금 더 많이 흔들리실 것 같습니다. 카메라 바디는 작아서 대신 컨트롤은 쉽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자, 그래도 흔들린 사진은 어쨌든 싫잖아요. 그죠? 노이즈 많은 사진보다 흔들린 사진이 훨씬 더 안 좋은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ISO 값을 아낌없이 올려주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집안에서 찍으실 때 또 마찬가지. 그리고 공연 사진 같은 거 찍으시는 방법은 제가 지금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어쨌든 ISO 값은 적당히 높여주셔야 된다. 근데 너무 높이시면 노이즈가 생긴다라는 거는 꼭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많이 찍어보시고요.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노이즈 레벨 한계가 어딘가라는 거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ISO 800 이하로는 잘 안 찍습니다. 웬만해서는. 저는 노이즈 없는 깨끗한 걸 좋아하거든요. 사진을 찍을 때. 근데 ISO 1600까지도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주로 인화해서 사진을 보관하시는 분이나 또는 눈이 그렇게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은 ISO 1600에서도 많이 찍으세요. 일단 흔들리지 않는 게 우선이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많이 찍어보시고 내가 봤을 때 ISO 1600, 근데 항상요, 같은 자리에서 찍지 마시고 다양한 환경에서 찍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내가 ISO 1600까지 허용이 가능한가 또는 ISO 800까지 허용이 가능한가 라는 걸 기준을 나름대로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급한 환경이거든요. 사실 이런 공연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이 공연 보러 간다고 치면요. 저 공연은 ISO를 한 400 정도 두고 찍으면 되겠다라는 답이 없잖아요. 가서 카메라 대고 한번 찍어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그런 트레이닝이나 습관을 통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면 가서 당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나는 ISO 800까지는 괜찮더라 라는 기준을 딱 가지고 계시면 거기 가서 걱정할 것도 없죠. 셔터 속도 봐서 최고 ISO 800까지 쓴다라고 딱 작정을 하고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SO를 자주 찍어 보시고, 그리고 낮에 찍으시면 노이즈가 많이 안 생겨요. 그리고 밤에 찍으실 때 좀 노이즈가 많이 생기는데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스타벅스나 커피빈 같은 이런 카페 같은 데 가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셔가지고 ISO 800에 놓고 찍어보시고 1600에 놓고 찍어보시고 비교를 해보시고 어떤 정도까지 내가 수용이 가능한가라는 기준을 스스로 잡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틀담드 파리 공연이고요. 누군지 아시겠죠, 이 친구? 네? 누구라고요? 모르시겠어요?
나중에 제가 큰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사진들. 사진 괜찮아요? 제가 찍은 겁니다. 자, 이 사진 찍을 때 포인트는 뭘까요? 이거 그냥 셔터 속도 딱 맞추고 찍으면 나올까요? 이렇게? 제가 잘 찍는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진 지지리도 못 찍거든요. 근데요, 셔터 그냥 갖다 대고 찍으면 절대로 이런 사진 안 나옵니다. 뭘 알고 계셔야 돼요. 뭘 알고 계셔야 되냐면, 여기서는 노출 보정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원리도 아셔야 돼요. 이건 내일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를요, 자, 예를 들어서 라이브뷰로 한번 해볼게요. 자, 저기 보이는, 여기 화이트보드잖아요. 그죠? 우리가 감성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흰색입니다. 흰색. 그죠? 근데 한번 찍어볼게요. 저거. 자, 일단 초점 맞추고요. 자, 가까이 들이대고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제가. 자, 이거 흰색으로 보이세요? 예? 이거 회색이죠, 회색, 그죠? 근데 우리가 저걸 보는 감성적인 색깔은 흰색입니다. 요거는 좀 어두우니까 저쪽으로 한번 다시 찍어볼게요, 그럼. 자, 제가 뷰파인더로 한번 찍겠습니다. 자, 이거 흰색으로 보이세요? 이거 절대 흰색 아닙니다. 이거 흰색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무슨 색이냐면요. 회색입니다, 회색. 왜 이걸 회색으로 봤는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검정색 한번 찍어볼게요, 제가. 제 가방하고 옷하고 있는데 여기 굉장히 어둡네요. 자, 이거 찍었습니다. 완전 새까만 색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 내일도 한번 해드릴게요, 똑같은 걸로. 이거 검정색으로 보이세요?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카메라는 이렇습니다. 근데 올림푸스 카메라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 모든 카메라 다 그래요. 노출 값을요, 얘를 보여주면 카메라는 어떻게 인식하냐면, 저 흰색이네. 흰색 예쁘게 찍어드릴게요. 이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카메라는 저 화이트보드를 딱 보여주면, 지금 너무 밝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버립니다. 반대로 이런 새까만 코트를 보여주면요, 지금 무지하게 어둡네요.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죠. 그래서 흰색을 찍으면 항상 어둡게 나오고요. 검정색을 찍으면 밝게 나오는 거죠. 스노우보드나 스키 타시는 분 계시죠? 보드장이나 스키장 가서 사진 찍어본 적 있으시죠? 사진 어떻게 나오던가요? 시커멓게 나오죠? 왜 그런지 이유는 이제 아시겠죠? 눈이 많잖아요. 눈 흰색이잖아요. 그죠? 눈이 많아버리니까 화면이 온통 하얗잖아요. 그죠? 카메라가 보기에는 지금 무지하게 밝다. 노출 떨어뜨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반대로 검정색 배경에 사람 두고 찍어보시면 얼굴이 환하게 잘 나오죠. 또는 검은색 수트를 입고 있으면 사진이 잘 나온다 그러죠. 똑같습니다. 왜? 얼굴이 더 밝게 나오거든요. 배경이 어두우니까. 그것 때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는지는 내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중요합니다. 이거 인물사진 찍을 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런 경우 있죠. 왜? 결혼식장 가서 사진 많이 찍으시잖아요. 그죠? 특히 SLR 카메라 한 대 가지고 있으면 막 여기저기서 막 부릅니다. 그죠? 사진 좀 찍어줘라. 사진 찍을 줄도 모르는데 무슨, 그죠? 부담스럽게. 근데 또 안 한다고 그럴 수는 없죠. 가서 어쨌든 찍습니다. 근데 찍고 나서 겁나서 사진 못 주겠죠. 그죠? 그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부는 검정색 드레스 입고 있는 신부가 없잖아요. 그죠? 흰색 드레스 입고 있죠? 그러면 그냥 사진을 찍으면 얼굴이 어떻게 나오겠죠? 이건 찍었던 거하고 똑같다고 치면. 그죠? 그죠? 이해가시죠? 결혼식장에서는요, 신랑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신부만 예쁘게 나오면 사진 잘 찍은 날. 네, 진짜입니다. 그럼 이제 아시겠죠? 신부 찍을 때는 약간 더 밝게 찍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옷을 흰색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내일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요거 아까 어떤 모드에 두고 찍었나라고 물어보셨죠? 자, 왜 제가 이 말씀 드렸는지 아시겠죠? 이 사진 이제 다시 보니까. 이거 그냥 찍으면요, 노출 보정 없이 그냥 찍으면 배우들 얼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허옇게 나와버립니다. 대신 이런 배경 부분은요, 굉장히 디테일이 잘 살아있고 눈에 잘 보이겠죠. 근데 그렇게 찍으면
100% 실패한 사진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메인은 뭐 배우잖아요. 그죠? 그럼 저 배우들을 잘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검정색이 많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검정색을 찍으면 실제보다 더 밝게 나오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하고 똑같은 형태로 검정색을 찍으려면 노출을 마이너스로 보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보정이 어떤 건지 모르시죠? 설명드릴게요. 셔터 버튼 옆에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있죠? 자, 제가 모두에 DSLR 강의 들으시는 분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설명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드리고 내일도 한 번 더 드릴 거고요. 이게 굉장히 단순합니다. 작동이. 한 번만 배우면 절대 잊어먹지가 않아요. 너무 쉽기 때문에. 근데 활용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만 잘 활용하시면요. 사진 정말 잘 찍는다는 소리 많이 들으실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있죠. 이게 괜히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위치 보세요. 위치. 셔터 버튼 바로 옆에 있죠. 왜 여기 있는지를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만큼 활용 빈도가 높다,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 노출 보정 버튼은요. P 모드하고 A 모드하고 S 모드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M 모드에서는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노출 값이나 셔터 스피드를 조절하면서 노출을 조정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스튜디오 사진 있죠. 그런 사진들은 M 모드에서 찍은 겁니다. M 모드에서 보통 셔터 속도를 125분의 1초로 두고요. 여기 있는 플래시들이 스튜디오용 스트로보들이 보통 125분의 1초의 동조 속도를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125분의 1초 맞추고 그리고 이걸로 노출 값을 보정하는 겁니다. 스튜디오 촬영하실 때는. 조리개 값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럼 S 모드하고 A 모드하고 P 모드는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게 뜰 겁니다. 아마. 뜨죠? 자, 여기서 한 번 돌리시면 플러스 0.3, 한 번 더 돌리시면 플러스 0.7.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반대로 돌리시면 마이너스. 자, 이게 아까 셔터 속도 말씀드렸던 거 있죠. 3분의 1 스탑 단위로 이동한다고 말씀드렸죠.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죠. 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요. 아까 ISO는 F값은 그대로 있지만 셔터 속도만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죠? A 모드에서는요. S 모드에서는 반대겠죠? 노출 보정도 똑같습니다. 이걸 보정을 해보시면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는 0.7에서 40분의 1초 나오죠? 자, 이걸 더 내려볼게요. 자, 셔터 속도 계속 변하죠? 자,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 왜 이게 있느냐? 자, 사진을 지금 찍고자 할 때 A 모드에서 찍죠, 제가. 그죠? A 모드에서 찍으려면 조리개 수치는 사용자가 조절을 해줄 수가 있는데 셔터 속도는 조절을 못 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M 모드로 찍으면 해결되겠지만 M 모드는 쓰기가 좀 까다롭고 부담스러우니까 일단 A 모드부터 알아야 되니까요. 그죠? A 모드로 찍을 때 자, 이렇게 찍으니까 사진이 너무 밝거나 어둡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자, 이때 쓰는 겁니다. 너무 사진이 어둡게 나오면요. 여기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이걸 밝게 플러스로 조절을 해주세요. 그러면 빛을 더 많이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자, 보세요. 셔터 속도가 25분의 1초 나오죠? 이 상태에서 이걸 하나, 둘, 세 바퀴 돌려서 플러스 1.0으로 바꾸면요. 셔터 속도는 반으로 줄어듭니다. 보세요. 자, 반으로 줄어들죠? 거의 반으로 줄어들죠? 자, 이런 식입니다. 이게 조리개에서 한 스탑 내려준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얻는다는 겁니다. 근데 사진은 더 밝게 찍힌다는 거죠. 자, 이게 0.3이죠. 자, 돌려서 한번 찍어볼게요, 제가. 자, 이게 0.0입니다. 자, 훨씬 어둡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얼굴 알아보기가 힘듭니다만, 자, 앞서 찍었던 1.0 보정한 사진은 얼굴이 더 밝게 처리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 차이입니다. 자, 반대로 더 내리면요. 자, 노출 보정 값을 더 내리면 이번엔 어둡게 찍히겠죠? 더 어둡죠? 그죠? 더 내리면 더 어둡겠죠? 자, 아시겠죠? 노출 보정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노출 보정을요, 마이너스로 가면 갈수록 셔터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겠죠? 이해가시죠? 그죠? 자, 노출 값을, 빛을 그만큼 덜 받아들이겠다라고 카메라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셔터 속도는 1.0 스탑이 내려갈수록 2배씩 뻥튀기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사진 이렇게 찍은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자, 배경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정도가 이 정도입니다. 근데 카메라한테 이 상황을 딱 보여주니까 카메라는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지금 무지하게 어둡습니다. 라고 인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찍겠어요? 노출 보정을 하지 않고 찍으면, 뒤쪽 배경이 디테일이 다 살아날 정도로 섬세하게 찍힙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인물들 얼굴을 상대적으로 밝죠, 여기서. 얼굴이 허옇게 날아가서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둠에 묻힌 피사체를 찍으실 때는요, 그리고 특히 모델 쪽으로 스팟라이트 있죠. 스팟라이트가 비춰주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노출 보정을 마이너스로 해놓고 찍으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찍었던 사진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똑같은 사진입니다. 보세요. 여기서 제가 실제로, 자, 이 사진이 아까 이 사진 같네요. 자, 이 사진이죠? 자, 이 사진입니다. 이건 누군지부터 알려드려야 되겠네. 누군지 아시겠죠, 이제? 네? 모르시겠어요? 아, 바다잖아요, 바다. 바다 맞죠? 그럼 더 알아보기, 제가 오기가 생겼습니다, 지금. 바다 맞잖아요, 맞죠, 그죠? 바다 맞네, 그죠? 이거 바다잖아요, 이거. 확실히 바다입니다. 네. 바다잖아요, 그죠? 더 안 보여드려도 되겠죠? 네. 자, 이거 보고, 자, 이 사진 보시고요, 일단. 자, 이 사진, 그럴듯하게 나왔습니다. 그죠?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환경과 거의 흡사하게 담겼습니다. 근데 사진 찍은 메타 정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타 정보는 아시죠? 여기 보면요, 사진 카메라가 어떤 카메라로 찍었다, ISO 값 몇에서 찍었다, 노출 몇 초, 셔터 스피드 몇 초, 이게 다 나옵니다. 메타 정보예요. 여기서 고급 누르시면 되죠? 자, 올림푸스 E3로 찍었네요, 일단. 그죠? 그리고 초점거리는 100mm에서 찍었습니다. 조리겐의 F3.5, 이게 50200 있죠? 50200. 3500 렌즈로 찍었습니다, 이거는. 3500으로 찍었었고요. 조리겐의 F3.5. 자, 노출 시간은 40분의 1초, ISO 800입니다. 그죠? 자, 근데 보세요. ISO 800에서 40분의 1초밖에 안 나오는 어두운 환경입니다. 근데 노출 보정을 마이너스 2.7단계. 이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이 사진에서는요. 자, 세팅을 똑같이 해볼게요, 제가. 일단 F3.5에서요. 렌즈는 큰 거겠죠? 망원이겠죠? 자, ISO는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0까지는 올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800까지 올리고요. 노출 보정을 이렇게 해서 찍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지금 찍어보면요. 시커멓게 나오겠죠? 당연히. 이렇게 이 상태로 찍히는 상태로 가져가서 찍은 게 이 사진입니다. 저쪽은 스팟라이트 때문에 하이라이트가 굉장히 밝게 보정이 되죠. 그리고 배경은 어둡죠. 근데 그런 분위기를 그대로 담아내려면 노출 보정을 마이너스로 가주셔야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담기는 겁니다. 이게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사진입니다. 자, 혹시 그러면 이 사진만 그렇게 찍은 건 아닐까요? 그죠?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 사진은 마이너스 2단계. 마이너스 2단계면 여기서 2.7이 아니고 2.0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진은 조금 상대적으로 밝게 찍었을 겁니다, 아마. 광각이죠? 망원에서는 더 노출 보정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마이너스 2단계네요. 자, 이런 식으로 노출 보정 값을 병행해서 찍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 찍으실 때는. 굳이 이런 공연 사진뿐만 아니죠. 그냥 서울 광장 앞에 가보면 행사 야간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찍으실 때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거 찍으실 때도 노출 보정을 마이너스로 주셔야 셔터 속도가 조금이나마 더 확보가 된다는 겁니다. 네. 제가 사진 몇 장 보여드릴까요? 요거는 예전에 저희가 했던, 여기, 이건 아니네. 클레오파트라도 그때 공연을 했었어요. 저희가 문화출사를 갔었어요.
이때 그때 박지윤 씨 나오고 뭐 있죠, 그 클레오파트라. 예. 이 양반 박지윤 아니고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보통 뮤지컬 가면 두 명이 교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누군지 모르겠어요. 유명하다던데. 누군지 아세요, 혹시? 모르시겠죠. 요것도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똑같은 세팅으로 찍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자, 이렇게 야간에 찍은 데는 ISO를 좀 올리기 때문에 노이즈는 좀 보이겠죠? 그죠? 노이즈는 좀 보이시잖아요. 근데 노이즈가 보이더라도 마이너스 보정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인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노이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올림푸스도 요새 노이즈 컨트롤 잘 하거든요. 그래서 노이즈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이런 사진들 다 같은 환경에서 찍은 겁니다. 올림푸스 문화출사 한번 오세요. 이렇게 찍으실 수가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런 거 한번 찍어보는 게 연습이고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ISO 세팅 값을 바꾸면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 자, 이렇게 공연 사진 같은 거 찍으실 때는 더더욱 ISO 값을 조절해서 찍으시는 센스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전부 다 ISO 800 뭐 이렇게 찍은 겁니다. 이 사진은 400이죠. 자, 이것도 800입니다. 자, 이것도 800. 자, 근데 제가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자, 이겁니다. 망원으로 찍었을 때는 다 800이죠. 근데 광각으로 찍을 때는 400까지도 내려갑니다. 자, 이건 왜 이렇게 했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ISO 800보다는 그래도 400이 더 깨끗하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단순하게 그 이유 때문에 셔터 속도를 희생시키느냐? 이건 아니죠. 뭐냐면요. 망원으로 찍을 때는 흔들림에 취약합니다. 광각으로 찍을 때는 조금 흔들려도 티가 안 날 정도로 묻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망원에서는요, IS가 꼭 필요하지만 광각에서는 의외로 그렇게 꼭 필요한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각에서는 ISO 값을 조금 더 낮춰주고 셔터 속도를 조금 더 희생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게 찍으면 또 대부분 광각에서는 와이드하게 잡기 때문에 셔터 속도도 조금 더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요. 자, 이렇게 찍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야간에 찍으실 때는 화이트 밸런스 있죠. 화이트 밸런스는 오토로 찍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괜히 이거 화이트 밸런스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내일 또 보강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냥 이 환경이 색온도가 몇 도쯤 되나 뭐 이러다가는 사진 다 망친다니까요. 그냥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오토. 왜냐면요, 똑같은 공연이라도 이 공연하고요, 이 공연하고 이건 아니고요, 이거하고 요거하고 세 개가 같은 공연입니다. 근데 색감 보세요. 이거는 녹색이죠. 이거는 퍼렇네요. 요건 또 오히려 약간 빨간기가 도네요. 이런 환경 일일이 맞춰가면서 못 찍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는 오토로 두시고 찍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토로 두고 야간에 이렇게 찍잖아요. 그 대부분 보면 파란색 배경은 잘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또 베스트 샷들이 보면 대부분 파란색 조명 아래에서 많이 나와요. 딱 대놓고 봐도요, 이 사진보다는요, 이게 더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죠? 솔직히. 찍은 사람 똑같거든요? 조명만 다르거든요. 파란색을 잘 찍어야 된다니까요.